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밤 편안한 잠과 또 다시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밤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8살이고 지난 42년 동안 우리 노년층을 괴롭히는 가장 치명적인 침묵의 살인자 중 하나를 연구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암이 아닙니다. 심장병도 아닙니다. 만성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라고 치부하시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수면 부족은 뇌졸중만큼이나 확실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다만 천천히 파괴하면서 당신의 기억을 빼앗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당신을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혼란스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불과 석 달 전 최 씨라는 71살 여성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밤에 2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8년입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젓가락을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딸이 목욕을 시켜드려야 했는데 극심한 피로로 정신이 혼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들면서 그냥 죽게 해달라고, 그래야 가족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받지 못한 불면증이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워버립니다. 이제 어젯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서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까? 동이 트기 직전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더 지친 상태로 일어났습니까?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오후 낮잠이 필요해졌습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에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위험지역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매주 400명 이상의 노인분들이 만성 수면 부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심장마비. 지친 뇌가 다리를 조정하지 못해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낙상.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쌓여 수년간 상승한 코르티솔이 유발하는 뇌졸중. 그리고 가장 최악인 부분은 이 희생자들의 87%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서울, 부산, 인천 전역에서 6,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비타민 D와 수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보충제 업계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침에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은 불면증에는 거의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면 수면 조절 효과의 1%도 안 되는 양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그것을 받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된 정확한 순간에 복용하면 비타민 D는 수면 주기를 재설정하는데 거의 100배나 더 효과적이 됩니다. 100배입니다. 젓가락을 쥘 수 없었던 최 씨는 이제 매일 밤 7시간을 곧바로 주무십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손주들을 돌보십니다. 다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생명과 수천 명의 다른 분들을 구한 정확한 복용시간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2시간의 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코르티솔 리듬이 왜 당신이 놓치고 있던 숨겨진 열쇠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연스럽게 깨는 시간을 기준으로 개인별 최적 복용 시간을 찾는 간단하고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긴급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매일 밤이 당신의 뇌, 심장, 그리고 독립성에 또 다른 손상을 주는 밤입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어젯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새벽 2시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완전히 지쳐있지만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까?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더 피곤한 상태로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들 중 어느 하나에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내용이 오늘 밤부터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73살이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50살 이상 환자분들의 수면 장애를 연구하는데 15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만성불면증으로 고통받는 8,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치료했고 3년 전에 제가 발견한 것이 비타민 D와 수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만성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48% 더 높고 뇌졸중 위험이 15% 더 높습니다. 하지만 저를 밤잠 못 이루게 하고 여러분이 깊이 우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당신의 뇌를 파괴합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매일 밤, 독성 단백질이 뇌 조직에 쌓입니다. 이것들은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단백질입니다. 잠 못 이루는 매일 밤이 당신의 기억, 독립성, 그리고 미래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자녀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서 화장실 사용법을 잊어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수면 문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완전한 짐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매주 보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3년 전 이 씨라는 68살 환자분이 강남에 있는 제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7년 넘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7년입니다. 모든 수면제를 시도했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도 시도했습니다. 약초차와 명상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12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자신이 걸어 다니는 좀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은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그가 아침을 먹었는지 현관문을 잠갔는지와 같은 간단한 것들을 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씨에게 종합 혈액 검사를 실시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비타민 D 수치가 극도로 낮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요. 의사들이 수년간 이야기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 돌파구입니다. 비타민 D만으로는 불면증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씨 이전에도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비타민 D 보충제를 처방했지만 결과는 기껏해야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10% 정도의 개선. 15분 정도 더 빨리 잠들 수 있는 정도였죠. 삶을 바꿀 만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우연히 발견한 것이 비타민 D의 효과를 거의 100배나 증가시켰습니다. 비밀은 무엇을 복용하느냐가 아닙니다. 정확히 언제 복용하느냐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매우 특정한 시간에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며 수면 각성 주기를 직접적으로 조절합니다. 제가 이 씨의 비타민 D 보충을 그의 개인적인 코르티솔 최고점과 동기화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일 만에 그는 밤새 6시간을 쭉 잤습니다. 한 달 만에 그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순수한 과학입니다. 뇌의 비타민 D 수용체는 매일 정확한 2시간의 시간대에만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몸은 아마 5%에서 10% 정도만 흡수합니다. 하지만 황금 시간대에 복용하면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급상승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약회사들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숨겨온 것을 설명해야겠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시간대 말입니다. 이것이 비타민 D와 수면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5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비타민 D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브랜드를 샀습니다. 권장 용량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지쳐서 제게 돌아왔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죠. 절망적이었습니다. 한 노부인은 8년 동안 밤새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8년 동안 고통받은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매일 비타민 D 흡수가 거의 100배 증가하는 2시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100배입니다. 10% 더 좋은 게 아닙니다. 2배 효과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이 영양소를 처리하는 방식의 완전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를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여러분의 코르티솔 리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여러분을 깨우는 호르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단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이해입니다. 코르티솔은 몸에서 정확한 24시간 주기를 따릅니다. 이른 아침에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 하루 종일 점차 감소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감소하는 동안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뇌의 비타민 D 수용체가 정확히 2시간 동안 과활성화됩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비타민 D는 멜라토닌 생성을 조절하는 뇌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D가 최적의 시간대에 이러한 뇌 영역에 들어가면 마스터 키처럼 작용하여 불면증이 방해했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열어줍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는 같은 용량의 비타민 D가 이러한 중요한 뇌 수용체에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간에서 처리되어 지방 조직에 저장됩니다. 수면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대의 정확한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싶어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크로노타입, 생물학적 시계 서명입니다. 알람 없이 아침 6시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최적의 비타민 D 시간대는 약 9시간 후에 열립니다. 즉, 오후 3시입니다. 아침 8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람의 경우 시간대는 오후 5시로 이동합니다. 진정한 생물학적 기상시간을 기준으로 개인 시간대를 계산해야 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이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68살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5,000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했습니다. 수면 개선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밤 4-5번씩 깼습니다. 제가 그에게 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싶어 하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침 7시 30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즉시 아침에 비타민 D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정확히 오후 4시 30분에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4시가 아닙니다. 5시도 아닙니다. 4시 30분입니다. 3주 후, 이 씨가 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6시간을 쭉 자고 있었습니다. 6시간입니다. 수년간의 끊긴 수면 후에 우리가 보충을 그의 코르티솔 리듬에 맞췄기 때문에 그의 몸이 마침내 반응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매일 짜증나고 지쳐있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주류 의학이 무시해온 순수한 생물학적 과학입니다. 보충제 산업은 여러분이 편할 때 비타민 D를 복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효과가 없을 때 여러분이 매달 계속 병을 사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혼란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지금 이마를 만져보십시오. 8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도 피곤함을 느낀다면 비타민 D 타이밍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무도 듣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이 여러분이 비타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D와 수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며 그로 인해 수년간의 편안한 밤잠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비밀은 단순히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약을 삼킬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수면 조절을 위해 비타민 D를 흡수하고 활용할 준비가 생화학적으로 되어 있는 정확한 시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는 충격적일 정도로 좁습니다.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르티솔을 단순히 스트레스 호르몬, 즉 나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코르티솔은 정확한 일일 리듬을 따르며 이 리듬이야말로 비타민 D의 완전한 수면 효과를 발휘하는 열쇠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코르티솔은 기상 후 약 30분에서 45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를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바로 이 순간, 이 특정한 시간대가 뇌의 비타민 D 수용체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며 지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때입니다. 코르티솔이 최고조인 이 시간대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타민 D 분자가 뇌의 시상하부, 즉 뇌의 주요 시계에 있는 특별한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이 수용체들은 밤에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작은 기관인 송과선과 직접 소통합니다. 이 정확한 순간에 비타민 D를 복용함으로써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12시간에서 14시간 후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양의 멜라토닌을 생성하도록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시간,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점심이나 저녁에 비타민 D를 복용한다면 이 프로그래밍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수용체가 휴면 상태이며 비타민 D는 수면 주기에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혈류를 떠다닐 뿐입니다. 뼈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면 조절을 위해서는 낭비한 것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5분 이내에 밝은 빛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창문으로 가거나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거나 매우 밝은 램프를 켜세요. 이 빛 노출이 코르티솔 각성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런 다음 기상 후 정확히 30분 후에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25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입니다. 이때가 코르티솔 최고치가 수용체의 최대 민감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시점입니다. 복용량도 중요합니다. 수면 조절을 위해서는 2000에서 4000 국제 단위가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파는 작은 400단위 알약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방법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2가 아닌 D3여야 합니다. D3는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형태이며 수면 중추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교대 근무자이거나 일정이 불규칙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동일합니다. 기상시간으로 정한 때가 언제든 그때가 이 방법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몸은 그것이 오후 3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상시간, 빛 노출, 코르티솔 급증, 그리고 비타민 D 섭취 간의 관계입니다. 이 4가지 요소를 동기화시키면 2주에서 3주 이내의 일주기 리듬이 스스로 재설정됩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셨습니다. 11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후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11년입니다. 온갖 수면제, 모든 한방치료제,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다른 약들과 함께 저녁 식사 시간에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상 후 30분 아침 햇빛 노출과 함께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18일 만에 6시간 연속 수면을 취하셨습니다. 2달 만에 7시간 반을 주무셨습니다. 다시 자신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실 때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함입니다. 몸의 자연적인 지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잠재력도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빠졌던 것은 올바른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98%의 의사들이 여전히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비타민 D를 쓸모없는 알약에서 강력한 수면약으로 변화시키는 정확한 시간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약속드리건대 이 설명이 끝날 때쯤이면 제85세 환자분들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우리 몸에는 내부 화학 시계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부신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을 몸의 자연적인 알람 시계라고 생각하세요. 깨워주고 에너지를 주고 하루를 준비시킵니다. 이 코르티솔 파동은 눈을 뜬 후 정확히 90분 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기상 후 90분 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2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후 제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최고조일 때 정확히 비타민 D를 복용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비타민 D가 이 코르티솔 급증 동안에만 완전히 열려있는 뇌의 특별한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이 수용체들은 약 2시간 동안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비타민 D는 망가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그냥 체내를 통과해버립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침 6시에 일어나신다면 이상적인 비타민 D 복용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6시가 아니고 9시가 아닙니다. 오전 7시 30분입니다. 8시에 일어나신다면 9시 30분에 복용하세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기상시간에 90분을 더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알약을 삼키고 일상을 보내면 안 됩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15분 이내에 최소 10분 동안 야외의 자연광에 눈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선글라스를 끼고서도 안 됩니다. 망막에 직접 닿는 야외 빛이어야 합니다. 이 빛 노출이 뇌에는 송과선으로 직접 연결되는 두 번째 경로가 있습니다. 송과선은 밤에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비타민 D는 열쇠입니다. 코르티솔 최고치는 자물쇠를 엽니다. 하지만 자연광이 바로 그 장치를 돌리고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2시간 이내에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비타민 D, 코르티솔 최고치, 그리고 자연광 노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70%나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간 근무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매번 다른 시간에 일어난다면요? 규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황금 시간대는 항상 주요 수면 시간 후 눈을 뜨고 90분 이내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것이 아침 6시인지 저녁 6시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깨어난 시간에만 반응합니다. 제가 가장 흔하게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먹습니다. 병에 적힌 대로 음식과 함께 먹으라고 해서 아침 7시에 밥과 국과 함께 삼킵니다. 하지만 5시 반에 일어났다면 이미 코르티솔 최고치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비타민 D가 2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수용체는 이미 닫혔습니다. 70%의 효과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5,000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는 적정했지만 여전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4-5번씩 깼습니다. 아침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비타민 D를 드십니까? 저녁 7시 저녁 식사와 함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복용량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단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6시 반 기상 시간으로부터 90분 후인 아침 8시에 드시고 바로 아파트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서 계시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3주 후 그분은 6시간을 쭉 주무셨습니다. 약도 없이, 비싼 치료도 없이, 오직 올바른 타이밍만으로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눈에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던 순수한 과학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타이밍 시간대입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연구팀이 7년 동안 3,000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를 추적 관찰한 후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에는 자연적인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데 보통 깨어난 후 30분에서 45분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 동안 코르티솔 수치가 극적으로 급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깨우고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몸의 자연 알람 시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께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코르티솔 급증 시기에 뇌의 비타민 D 수용체가 100배나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는 비타민 D 분자를 붙잡는 특별한 수용체가 있습니다. 혈류에 떠다니는 비타민 D를 잡기 위해 뻗은 작은 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손들은 반만 열려 있습니다. 게으릅니다. 여러분이 삼킨 비타민 D의 약 1%만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5,000 단위, 10,000 단위를 먹어도 수면에 전혀 개선이 없는 이유입니다. 비타민 D는 들어가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르티솔 급증 시간대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수용체 손들이 완전히 열립니다.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비타민 D 분자를 잡습니다. 흡수율이 1%에서 거의 완전 흡수로 뛰어오릅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15분마다 채취한 혈액 샘플을 사용하여 우리 연구실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 기상 시간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일어나면 즉시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아직 비타민 D를 먹지 마십시오. 정확히 40분을 기다리십시오.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40분입니다. 그런 다음 소량의 지방과 함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십시오. 요구르트 한 숟가락이면 완벽합니다. 삶은 달걀 반쪽, 견과류 몇 개도 좋습니다. 지방은 비타민 D를 혈류로 더 빨리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40분일까요? 우리가 모든 간격을 테스트했기 때문입니다. 30분에는 코르티솔이 여전히 상승 중이고 수용체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60분에는 코르티솔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해서 황금 시간대를 놓칩니다. 40분이 코르티솔이 최고조에 달하고 최대 흡수를 위해 충분히 오래 상승된 상태로 유지되는 최적의 지점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밤에 비타민 D를 먹으면 소량이라도 수면을 망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실수를 수백 번 봤습니다. 환자들이 비타민 D가 불면증을 악화시켰다고 말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언제 먹는지 물어보면 항상 똑같이 말합니다. 저녁에, 저녁 식사 후에, 자기 전에. 이것은 재앙입니다. 비타민 D는 제대로 흡수되면 결국 8시간에서 10시간 후에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녁 8시에 먹으면 멜라토닌 생성이 아침 6시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깨어나야 할 때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리듬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최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2년 동안 심한 불면증을 겪은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영양제와 함께 매일 밤 비타민 D를 먹고 계셨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만, 기상 40분 후에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분은 기뻐서 울며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을 쭉 주무셨다고요. 이 타이밍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싸우는 대신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잠들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단지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40분의 시간대가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영양제가 낭비됩니다. 이 시간을 맞추면 비타민 D의 완전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 비타민 D 처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을 놓치면 편안하게 잠드는 것과 천장만 바라보며 괴로운 밤을 또 보내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정확한 시간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정점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2시간 후에 비타민 D를 복용해야 합니다. 1시간이 아닙니다. 3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2시간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것을 잘못하면 여러분이 이 모든 세월 동안 고통받아 왔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매우 특정한 패턴으로 코르티솔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오래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코르티솔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정점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코르티솔 정점 시간과 동시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이 두 강력한 호르몬이 실제로 뇌의 같은 수용체를 놓고 경쟁합니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매번 이 싸움에서 집니다. 코르티솔이 당신의 시스템에 넘쳐날 때 비타민 D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뇌 부분인 시상하부의 특수 수용체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불면증에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돈을 낭비하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2시간을 기다리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코르티솔 수치는 68% 감소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실험실에서 8년 동안 2,300명의 환자들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뇌의 비타민 D 수용체는 활성화를 갈망하며 활짝 열립니다. 비타민 D가 경쟁 없이 이 수용체들로 쏟아져 들어가고 이때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최적의 시간대에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40분 이내에 뇌는 멜라토닌의 전구체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멜라토닌 자체는 아니지만 그 구성 요소입니다. 송과선이 깨어나서 말합니다. 아, 이제 내 역할이 기억나는군. 밤 시간을 준비해야 해. 이것이 당신의 몸이 아마도 수년 동안 놓치고 있었던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이 여사님은 5년간의 심한 불면증을 겪은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15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코르티솔 정점이 6시 45분경에 일어난다고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아침 식사 때 비타민 D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정확히 오전 8시 45분에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코르티솔 정점으로부터 2시간 후입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선생님, 그렇게 작은 변화가 어떻게 중요할 수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을 연속으로 잤다고 말했습니다. 6시간이요?
그녀의 남편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밤새 뒤척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4번씩 일어나는 것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몸이 마침내 잠자는 법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과학입니다. 비타민 D가 적절한 시간에 당신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3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마스터 시계인 식욕차 상액을 활성화합니다. 둘째, 밤에 뇌를 깨어있게 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낮 동안 세로토닌 생성을 돕고 이것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적으세요. 자연스러운 기상시간을 계산하세요. 2시간 30분을 더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비타민 D 복용 시간입니다.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 시간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것을 효과적으로 만들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1단계 개인별 복용 시간대를 계산하세요. 내일 아침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순간 시간을 확인하세요. 적어두세요. 이것이 당신의 코르티솔 각성 반응 순간입니다. 당신의 이상적인 비타민 D 복용 시간대는 이 기상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7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6시간도 아닙니다. 8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7시간입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신다면 황금 시간대는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이때가 당신 몸의 코르티솔이 뇌의 수면 센터로 비타민 D가 최대한 흡수될 수 있는 정확한 수준으로 떨어진 때입니다. 2단계 위 7시간 시간대 동안 정확히 5,0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3를 복용하세요. D2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삼키고 정확히 1스푼의 건강한 지방을 함께 드세요. 올리브 오일이면 됩니다. 견과류 한 줌도 됩니다. 작은 치즈 조각도 괜찮습니다. 지방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지방 없이는 혈류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수년 동안 빈속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며 수천 달러를 낭비하고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3단계 비타민 D를 복용한 직후 정확히 15분 동안 밖으로 나가세요. 창문 근처 실내가 아닙니다. 실제 햇빛이 있는 야외로 나가세요. 흐린 날에도요. 겨울에도요. 흡수 시간대 동안의 이 빛 노출이 변화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타민 D와 눈에 닿는 자연광의 조합은 일주기 리듬의 강력한 재설정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모든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4번째 단계입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2시간 동안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시간 동안 우유도, 요구르트도, 치즈도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은 비타민 D와 흡수 경쟁을 하여 효과를 절반으로 떨어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제품과 함께 점심을 드시면서 동시에 비타민 D를 복용하여 효과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수많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간단한 공책에 수면 시간을 기록하세요. 몇 시에 잠들었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적으세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단 5일 만에 패턴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첫 주 안에 30분 더 빨리 잠드신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 이야기를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3년간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겨우 2~3시간만 주무셨습니다. 모든 수면제를 다 드셔보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약을 또 늘리려고 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절망적이고 지쳐 계셨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바로 이 7시간 타이밍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2주 만에 5시간을 푹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6주 만에는 매일 밤 7시간씩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여사님은 병원에 다시 오셔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드디어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드셨던 비타민 D는 낭비되어 잠재력의 1%만 발휘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제가 설명드린 이 5가지 단계를 정확히 따라 하셔야 합니다. 일어나신 후 7시간 뒤에 알람을 휴대폰에 설정하세요. 오늘 밤 비타민 D 병과 건강한 지방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세요. 외출을 잊지 않도록 신발을 문 앞에 놓아두세요.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밤 평화롭게 잘 자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정확히 이 말을 적어주세요. 이것은 자신과 여러분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을 적으실 때 내일 이 방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자매님, 교회 친구분, 이웃분들께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께 전해져야 합니다. 수면을 되찾을 황금 시간은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시작됩니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이 5가지 단계를 따라하세요. 타이밍을 믿으세요. 올바른 도구를 올바른 순간에 제공하면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코르티솔 리듬에 따라 몇 시에 비타민 D를 복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수면 일정이 궁금합니다. 이 인생을 바꾸는 수면 해결책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